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꽉스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설명을 하는 건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데 잘 더듬지 않고 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프레소의 추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상적인 추출과 과다 추출 그리고 과소 추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에스프레소, 리스트레또, 룽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추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도징, 레벨링, 템핑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도징은 원두를 갈아서 포터필터에 담는 행위를 이야기하고요. 다음 레벨링은 그 담긴 원두를 이제 편평하게 만드는 작업. 세 번째로 템핑은 그 편평해진 원두를 이제 템퍼로 눌러서 완벽하게 레벨링을 맞추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 90에서 95도씨의 물로 20초에서 30초 사이에 8에서 9기압의 압력으로 1온즈 약 30ml를 추출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정상 추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한 시간이나 압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원두의 상태나 로스팅의 상태, 또 이런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스타는 자신이 사용하는 원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 잘 조절할 수 있어야겠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으니 지금 한번 추출을 하러 가볼게요. 네, 이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룹 패드에 장착되어 있는 이 친구가 포터필터고요. 이 녀석이 템퍼입니다. 이 그라인더를 통해서 원두를 갈아줄 예정이고요. 자, 이제 도징을 한번 해볼게요. 포터필터를 이렇게 해체를 하고요. 또 린넨으로 물기를 먼저 닦아줍니다. 꼭 필요한 행위예요. 세척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이제 장착을 하고 도징을 시작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약간 오버 도징을 해주신 다음에 보통은 이 호퍼 뚜껑으로 레벨링을 합니다. 이제 템핑을 해볼 거예요.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편평하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편평하게 눌렀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털어주시고요. 이 데미타스 잔과 샷글라스 잔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는 27초가 나왔네요. 네, 이번엔 제가 과다 추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다 추출은 도징을 할 때 갈려서 나오는 원두의 양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원두의 분쇄도가 너무 가늘어서 물이 침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물이 커피를 타고 내려오면서 딱 그 커피의 맛있는 성분만 뽑아내고 그쳐야 하는데 불필요한 쓴맛, 떫은 맛까지 다 같이 내려와 버리는 걸 과다 추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분쇄도는 그대로 하고 이 도징에서 나오는 원두의 양을 많이 해서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죠? 똑같이 장착을 하고 추출을 해볼게요. (42초가) 되어서야 추출이 끝났습니다. 이건 먹어보지 않아도
맛이 없는 에스프레소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과소 추출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소 추출은 이제 과다 추출과는 반대겠죠. 도징에서 나오는 원두의 양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분쇄 입자가 너무 굵어서 커피의 그 맛있는 맛이 제대로 추출되지 못하고 완전 묽고 밍밍한 맛이 나오는 그런 커피가 될 겁니다.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엄청 적게 해봤습니다. 추출을 해볼게요. 이번 추출은 18초 만에 끝났어요. 크레마 양도 엄청 적고 이미 연한 게 많이 보이시죠? 크레마가 벌써 깨졌습니다. 이런 게 과소 추출입니다. 네, 룽고와 리스트레토는 여기 앉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룽고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탈리아어로 룽고 자체가 길다라는 뜻이에요. 에스프레소의 양을 늘려서 볶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양의 15에서 20g 정도의 커피를 넣고 1온즈 30ml 정도를 뽑으면 에스프레소라고 하고요. 그 이상 50ml 정도 뽑는 거를 이제 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리스트레토는 에스프레소 1온즈 30ml보다 조금 더 적은 양을 추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프레소보다 적은 양인 15에서 20ml 정도를 15초 정도에 추출을 합니다. 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장마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데 에스프레소를 한 샷 넣는 데도 있고 두 샷 넣는 데도 있고 아니면 리스트레토를 넣는 것도 있고 또 각기마다 또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프랜차이즈마다 혹은 개인 카페라면은 그 바리스타만의 사용하는 원두의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맛있는지는 본인이 잘 알아야 하고 본인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에스프레소, 룽고, 리스트레토 그리고 과다 추출, 과소 추출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메뉴는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프레소 위에 거품을 올리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도 있고요. 크림을 올리는 에스프레소 꼼파냐도 있습니다. 또 요새 자주 보이는 아인슈페너 아시죠? 비엔나 커피 이런 것도 있고 요새 투썸에서 나오는 롱블랙 아메리카노 혹시 들어보셨나요? 롱블랙과 아메리카노의 차이 이런 것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약간 문화의 차이입니다. 롱블랙은 이제 호주 문화권에서 많이 먹는 커피인데요. 아메리카노랑 비슷한데 물 양이 많이 적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에스프레소와 물의 비율이 1대5 정도 된다고 치면은 롱블랙은 에스프레소와 물의 비율이 1대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이 아메리카노보다 많이 적게 들어가요. 아무래도 에스프레소 자체는 그냥 먹기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호주 스타일에서 진한 커피가 아닌 에스프레소를 부담 없이 즐기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적당량 넣어서 마시는 게 롱블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설도 있습니다. 보통 드시는 스타벅스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시죠? 그 레시피가 보통 샷을 넣고 물을 따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에 이제 크레마가 거의 안 생기게 돼요. 반대로 물을 먼저 넣고 에스프레소를 넣는다면 그 에스프레소의 크레마가 조금 더 뜨게 되겠죠. 그게 아메리카노와 롱블랙의 차이다 이런 설도 있는데 사실 확실치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아메리카노다 롱블랙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고요. 호주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숏블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숏블랙이 사실 그대로 마셔도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고 다채로운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메리카노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80에서 100ml 정도의 물의 양만 들어가도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롱블랙을 우리나라에서 시키면은 되게 작은 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메뉴의 차이들이 있고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된다면 더 많은 메뉴와 또 여러 가지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자 합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거의 중독처럼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너무 많은 양의 커피는 몸에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는 본인이 맛있어하는 커피를 찾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바리스타 꽉스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